이 이야기는 며느리들의 경험담이나 사연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글로 사실이 아닌 허구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7년차 주부입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놓고 남편한테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뜬금없이 우리 집으로 제사상과 제기를 택배로 보냈다는데 냄새가 나니 어쩌니 하며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벌써 시댁 사람들이랑 우리 집으로 제사 물품을 다 주문해놓고 그것도 미리라고 택배 오는 당일날 전화해서 저한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순간 이게 무슨 소리냐 했더니 이제 우리 집에서 제사를 지내겠다고 시댁 사람들이랑 합의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작년 이맘때쯤 시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시어머니는 40평대 아파트에 혼자 사십니다. 저희 시댁은 큰 집이 아니라 그동안 재산은 없었으며 제 남편은 이남 일녀 중 막내입니다. 큰 아주버님 부부는 처갓집에 살고 있지만 결국 삼형제 모두들 한 동네에 고만고만하게 모여 삽니다. 남편 말이 음식은 시어머니와 형님이 전날 와서 할 거니까 저는 크게 신경 쓸 거 없다고 말했지만 나는 절대 그렇게 못하겠다 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있고 장남도 있었는데 굳이 막내인 우리 집에 제사를 가져오는 건 더더욱 이해도 안 되고 싫었습니다. 그동안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갑자기 뭐 하는 거냐 너무 당황스러워 남편에게 화를 냈더니 지금 알려주는 거라는데 참 일찍도 알려줍니다. 저는 당연히 시어머니 집에서 시아버지 제사를 지낼 줄 알았었고 그 전에도 여러 번 만났었지만 시댁사람 그 누구도 시아버지 제사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가 끝까지 싫다고 했더니 결국 남편은 우리끼리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빠져라 라고 하더니 전화를 끊어버리는데 저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오는 것도 너무너무 싫었지만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지들끼리 다 얘기 끝내놓고 통보만 하는 건데 이 집구석 사람은 항상 좋은 것만 지들끼리 하고 이렇게 본인들 귀찮고 힘든 일은 저한테 미루는데 이번만큼은 저도 절대 물러설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나 제사는 내일 정말 코앞에 닥쳤는데 제가 난리 난 걸 알았는지 시댁사람 그 누구도 제 전화를 다 안 받고 있었는데 아마도 이것도 지들끼리 짜고 안 받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 저녁에 왔길래 끝까지 안 된다 하며 한바탕 하고 잤었지만 결국 그 다음날 꼭두새벽부터 시어머니가 연락도 없이 새벽 장을 잔뜩 받아 부엌에 놓으시곤 저보고 오늘 제사 음식을 해놓으라 시키는 겁니다. 형님은 뭐하냐 했더니 이번 달 초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해 저녁 늦게 올 것이고 손이 신호 하나 있는 건 출가 외인이지 않느냐 하시며 집에서 노는 저보고 해놓으라 합니다. 그리고 또 시어머니 당신은 남편 죽은 날이 오니 너무도 마음이 아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시며 밤에 제사나 지내러 오겠다 하시더라고요. 전 처음부터 이럴 줄 알았습니다. 이 집구석은 핑계만 대고 시킬 줄만 알지 그 누구도 먼저 하라는 사람 없이 항상 저에게 미루려고만 해서 저도 이들처럼 아무것도 안 하려고요. 그래서 그날 하루 종일 전화기 꺼놓고 아이랑 2시간 거리에 친정에 오면서 남편에게조차 한마디 말도 않고 왔습니다. 남편이 제사는 분명 본인들끼리 알아서 한다고 했었고 또 끝까지 우리 집에서 지내겠다 우기니까 이젠 그것까지 제가 말릴 수가 없어 그래서 남편 뜻에 따르려 합니다. 전화 올 걸 대비해 당연 전화기 꺼놓고 제사 시간 딱 10분 남겨놓고 남편에게 전화를 했더랬습니다. 그랬더니 시댁 사람들 모두가 저 때문에 화가 잔뜩 나 있다고 합니다. 저만 믿고 그 누구도 초저녁에 제사 음식을 만들러 온 사람 하나 없이 다들 밤 10시 넘어와서 상황 파악하고 그제야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지금 시어머니랑 큰형님이 밥하며 탕국 끓이고 신혼부부가 전이랑 산적 사러 온 동네를 누비고 있다는데 너무도 늦은 밤이라 못 찾고 있어 애를 먹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끔 가는 선술집 알려주고 제사 잘 지내라 하고 전화 끊어줬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시아버지 첫 제사를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지만 시댁 사람들 모두 저한테 너무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그렇게 장남장남 첫째 며느리 하시면서 혹여나 다를까 아끼시면서 아스운 소리 한마디 못하시면서 저만 보면 눈을 부라리며 부려먹으려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상이라는 것을 아예 할 줄도 모르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 첫 제사를 맡으면 영영 제가 지내야 할 것만 같아 너무나 부담스럽고 싫었습니다. 나중에 말 들어보니 그래도 자정 때쯤 시간 맞춰 간단하게 준비해 상을 차려냈다 하시던데, 결국 이렇게 손이 빠르신 베테랑 시어머니 형님 신우가 나중에도 다 하셔야 할 것 같더라고요. 저 없이도 정말 단시간에 잘도 하시던데, 앞으로 전 보조는 할지언정 제가 절대 돈 맡아서 짊어질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시댁에서 평소 하던 말 중 시댁에 일이 생겨 제가 한마디 의견이라도 할라치면 어른들 있는데 막내네는 그냥 어른들 의견에 따르기만 해라 였습니다. 어쩌다 하는 의논도 항상 지들 뜻대로 하고 시키는 것만 해라 였었는데, 막내인 제가 제사상까지 짊어지고 가라고 할 줄은 전혀 생각도 못했네요. 집에 가보니 다행히 살림은 잘 정리가 돼 있었고, 저 때문에 신우이가 열이 잔뜩 받아 상이랑 제기는 모두 끌고 갔으며, 신우 본인이 앞으로 본인 친정아버지 제사상을 직접 차리겠다 합니다. 기특한 신우 진짜 그럴 것이지 왜 이런 것까지 보고 뒤늦게 원망하며 가져가는지, 우리 신우는 지혜 미를 얼마나 꼭 빼닮았는지 센스도 없고 미련스럽기 짝이 없는 것도 똑같습니다. 전 앞으로 시댁 사람들처럼 늦게 가서 제사나 보고 떡이나 먹으렵니다. 남편 놈은 알아서 하겠다고 큰소리 펑펑 쳐놓더니 저한테 섭섭했는지 눈도 안 마주치고 탱탱 불어있던데, 저 역시 아는 척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마지막으로 세기를 박아놓은 게, 다시 우리 집에서 제사 지내겠다고 하면 오늘처럼 난 또 친정으로 바로 갈 것이고, 이젠 영영 친정 가서 안 들어올 거라고 했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방으로 쌩하고 가버리네요. 내가 처음부터 아예 안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었고, 서로 조금만 도우며 살면 될 것을 항상 이렇게 끝이 개운하지 못한 시댁 사람들 때문에 참 아쉽기만 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